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페퍼로니 좋아하시나요? 페퍼로니는 살라미라는 이탈리아식 염장 건조 소시지에 매콤한 맛을 조미해가지고 만든 소시지를 페퍼로니라고 하는데요. 페퍼로니는 이탈리아어로 피망이나 파프리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페퍼로니는 피자 토핑으로 많이 사용되고, 페퍼로니를 검색하면 페퍼로니 피자 사진이 대다수가 나올 정도로 인기 있는 피자용 토핑이죠. 페퍼로니 피자는 인기만큼 우리나라 어느 피자집에서도 판매하는 피자이기도 하고, 제가 이런 페퍼로니 특유의 향과 맛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페퍼로니를 잔뜩 넣은 피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피자는 저도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 도우 만드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왔는데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해요. 우선 이스트와 밀가루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드라이 이스트는 한 티스푼에서 4g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드라이 이스트는 효모가 휴면되어 있는 상태예요. 효모 같은 미생물들은 주변 환경이 좋지 않으면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데요. 이 효모들에게 설탕을 먹여서 깨워줄 겁니다. 그래서 설탕도 한 티스푼 4g 정도 넣어주시고요. 이대로면 효모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요. 효모는 35에서 40도 정도, 사람 체온과 비슷한 정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50도 이상이 되면 효모가 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체온과 비슷한 온도를 만들어줘야 효모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이스트를 저희 몸에 발라주면 활성화될 수도 있겠죠. 발효인간이 되고 싶으시면 몸에 이스트를 발라주시면 되고, 저는 그냥 따뜻한 물에 이스트를 풀어주겠습니다. 온도계가 있으신 분은 안전하게 온도계로 체크하면 제일 좋지만,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온도면 충분하니 손으로 찍어보고 넣어주시면 돼요. 물은 180ml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이스트와 설탕을 넣고 잘 풀어주신 다음 잠시 효모가 활성화될 때까지 옆에 치워둘게요. 다음은 반죽에 사용할 소금 한 티스푼 4g을 준비합니다. 반죽에 소금을 넣으면 반죽의 글루텐 형성과 발효 속도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치워졌던 효모물에 거품이 조금씩 생기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좀 더 강해지면 반죽물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반죽을 할 보울을 준비해 주시고, 밀가루는 대략 300g 정도, 전 307g 사용했고요. 300g 정도의 밀가루면 2에서 3인분 정도 되는 양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밀가루에 올리브 오일을 30ml 넣어주시고, 준비해둔 소금도 넣어주겠습니다. 효모물이 아까보다 더 활성화된 것 같아 보여요. 이제 이 물을 넣고 반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죽할 때 처음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질감이 안 나올 수 있는데, 계속해서 치대주시면 밀가루에서 글루텐이 형성되고 반죽 내부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점점 팽팽하고 쫄깃한 반죽이 나오게 되거든요. 계속 그 질감이 나와줄 때까지 반죽을 계속 괴롭혀주세요. 이렇게 잡아 늘려도 되고 내리 찍어도 되고 주먹으로 때려도 되고, 계속해서 밀가루에 자극을 줘야 합니다. 안성재 셰프님처럼 나선한도 한번 만들어보고 캐치볼도 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혀줄게요. 이렇게 계속 괴롭히다 보면 모양이 어느 정도 잡히고 차기가 생긴 게 느껴지는데, 이때 이제 반죽을 휴지하면서 발효시켜줄 겁니다. 올리브유 10ml만 넣어서 겉에다 발라주세요. 이렇게 기름을 겉에 발라주면은 도우의 겉이 마르는 것을 방지해줄 수 있습니다. 도우에 기름을 발랐다면 이제 랩으로 싸서 1시간 정도 휴지해줄 겁니다. 반죽이 발효되는 동안 좀 심심할 수 있어요. 심심하시면은 자장가 한 번씩 불러주면서 잘 자라고 한번 해주시고, 제가 발효 과정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점점 반죽이 커지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죽이 발효되면서 점점 부풀어요. 반죽 부푸는 거 한번 구경하시면서 반죽 부피가 2배 될 때까지 기다려주겠습니다. 반죽 부피가 2배가 됐으면은 이제 랩을 바뀌어가지고 가스를 빼줘야 되거든요. 제가 도우 만드는 해외 영상들을 좀 많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우 가스를 뺄 때 주먹으로 한 대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먹을 준비해서 한 대 치도록 하겠습니다. 낙대. 이렇게 가스가 빠진 반죽을 보면은 엄청 쫀쫀해져 있어요. 처음 발효되기 전보다 더 쫀득해가지고 늘리는 데 힘을 좀 써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쫀득하고 탄력 있는 반죽이 준비됐으면 이제 도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겉에 묻힐 밀가루 살짝 뿌려주시고요. 그 위에다가 도우를 치대줄게요. 집에 밀대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지금 밀대가 없어서 그냥 파마산 치즈가루 통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통이 약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잘 안 밀려요. 아마 밀대 정도 있어야지 양손으로 밀면서 편하게 밀어질 것 같은데,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도구 사용해서 밀어주시면 되고요. 도구가 정 없으면 그냥 손으로 쫙쫙 밀어주세요. 이제 오븐 팬 위에다가 도우를 깔고 팬 크기에 맞게 도우를 펼쳐줄게요. 이때 생각보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반죽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면은 그쪽만 너무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균일하게 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구울 때 바닥에 붙지 말라고 올리브유를 좀 발라줄 거예요. 올리브유 5ml를 바닥에 발라서 브러쉬로 골고루 펴줬고요. 그 사이에 모양이 살짝 틀어져서 다시 살짝 펴줬습니다.
페퍼로니 피자니까 페퍼로니를 준비해야겠죠. 4조 오양에서 나온 페퍼로니 햄입니다. 이게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모짜렐라 치즈랑 토마토 소스만 있으면 준비는 끝납니다. 토마토 소스는 뭐 아무거나 준비하셔도 되고요. 바닥에 베이스가 되도록 넓게 펴발라주세요. 만약 도우가 얇은데 토마토 소스를 너무 많이 바르면은 도우가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피자 치즈도 넣어주겠습니다. 듬뿍듬뿍 넣어주시고 취향껏 넣어주시면 돼요. 치즈는 본인이 과하다 느끼지 않을 정도까지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페퍼로니 포장 뜯으면서 페퍼로니 한번 발사해 주시고, 페퍼로니는 정말 틈 안 보일 정도로 가득가득 쌓아줄 겁니다. 가득가득 쌓아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치즈가 안 보일 정도로 가득가득 쌓았는데도 나중에 굽고 나면은 페퍼로니들이 쪼그라들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생각했던 거에만큼 비주얼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촘촘히 쌓았다고 해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쌓으셔도 상관없고 기호에 맞춰서 잘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예열된 200도 오븐에 15분 동안 구워줄게요. 자, 15분이 지났고요. 피자가 아주 잘 구워졌습니다. 바로 시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잘 구워지긴 했는데 약간 조금 도우가 두껍게 된 것 같긴 해요. 제 예상보다는. 그렇다고 너무 두꺼운 건 아니라서 충분히 먹음직스럽게 잘 나왔고요. 좀 아쉬운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페퍼로니를 더 많이 넣어도 됐을 것 같아요. 쪼그라들면서 이게 많이 수축돼서 제가 처음에 원하던 그 비주얼은 안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도 페퍼로니가 적은 편은 아니니까 만족하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갓 구운 피자라서 치즈가 쭉 하고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비주얼 진짜 오랜만에 봐가지고 만족하면서 먹었습니다. 도우도 좀 두껍지 않나 생각해서 불안하긴 했는데 괜찮았어요. 도우가 되게 폭신폭신한 질감이라서 부피에 비해서 그렇게 밀도가 높지가 않아서 두꺼워서 질긴 식감도 딱히 안 나고 도우가 그렇게 막 다른 맛들을 방해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른 분들은 좀 더 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도우 양을 조절을 하거나 팬을 좀 더 넓은 걸로 써가지고 도우를 좀 더 넓게 펼쳐주시면 도우가 좀 더 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 페퍼로니를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거 더 만들어 먹으려고요. 페퍼로니 듬뿍듬뿍 넣어가지고 진짜 원 없이 질릴 때까지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이 페퍼로니가 또 구워질 때 이게 오븐 열에 많이 노출되면은 바삭바삭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감자전 겉부분 바삭바삭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페퍼로니도 옆부분이 바삭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짝 바삭하게 씹히는 식감이랑 함께 페퍼로니 향이랑 맛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할 때는 도우 양을 조금 줄여가지고 좀 더 얇게 해서 페퍼로니 맛을 더 극대화시키고 싶어지더라고요. 만족스럽게 식사 한 끼 잘했고요. 오늘 사용한 재료 총계는 4,230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용한 재료는 디표를 참고해주세요.